터치아이에서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터치아이입니다. 이 터치아이 TV를 유튜브 통해서 보시고 많은 분들이 상담을 찾아오시는데요. 터치아이에서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시는데 특히 어떤 분들이 상담을 오시냐면요. 저희 터치아이 TV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공부하듯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법대로 아이한테 적용을 했더니 아이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변화도 보이고 사람한테 관심 없던 것들이 이제 관심도 생기고 언어도 시작이 되고 눈맞춤도 좋아지는 그런 변화들을 직접 느껴보신 부모님들은 무조건 상담을 꼭 오시더라고요. 상담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TV도 다 치우고 장난감 다 치우고 몸놀이 해줬더니 엄마한테 더 다가오고 아빠랑 더 놀고 싶어 하고 눈맞춤이 좋아지고 그 시간 동안 변화가 많이 있어서 이제 조언을 받고 싶어서 상담을 오셨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아 정말 유튜버 하기 잘했다 생각이 들면서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담을 오시는데 상담 오는 아이들을 관찰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들으시면 조금 더 제가 어떤 의도로 아이를 만지고 또 안아주고 하는지 이해되실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의미들을 알면 아이가 다른 사람 만났을 때의 반응들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시기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상담 오면 어때요? 낯선 곳에 온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낯선 사람이잖아요. 아이가 새로운 곳에 왔을 때 낯선 공간을 어떻게 탐색하는지 낯선 사람을 어떻게 살피는지를 일단 관찰을 합니다. 또 낯선 사람이 누구야 왔어 반가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지 눈을 맞추고 탐색을 하는지를 일단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상담실은 아이들 놀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이제 미끄럼틀 있고 하니까 바로 그쪽으로 가거든요. 놀이터에서 아이가 놀이터 전체를 탐색을 하는지 위쪽으로만 올려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미끄럼틀만 반복적으로 타려고 하는지 이 전체 부분들을 구석구석 그 공간을 충분히 넓게 쓰는지를 일단 살핍니다. 이 미끄럼틀 전체를 탐색하는 게 사실 더 건강한 거죠. 똑같이 미끄럼틀만 계속 타는 거는 이 전체 영역에서 자기가 경험한 미끄럼틀만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새로운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 중에 이제 시각추가 있는 친구들 중에는 이렇게 위쪽 위치만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미끄럼틀도 타고 줄 올라가고 계단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미끄럼틀 위에서만 계속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아이들 중에는 위쪽에 올라갔다가 점프하면서 시각적으로 슉슉 바뀌는 거를 이제 추구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상담실에 오면 이제 그 부분들을 제가 살펴봅니다. 또 이제 낯선 곳에 왔잖아요. 물론 엄마 아빠랑 같이 오는데 아이들 중에는 낯선 곳이라는 것 자체를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랑 같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 대상인 엄마 아빠랑 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낯선 환경에 적응을 20분 넘도록 잘 못한다 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다양한 경험이 많이 부족했었고 엄마 아빠하고의 애착도 불안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에서 이제 미끄럼틀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부모님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한 30-40분 동안 한 번도 안 오고 엄마 아빠한테 눈길도 안 주고 엄마 아빠랑 얘기하는 사람 또는 얘기하는 분위기에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자기 혼자 놀이에만 빠져 있다면 다가와서 뭔가 같이 하자고 요구하는 게 없이 혼자만 계속 논다고 하면 역시나 이 부분들은 자폐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혼자 노는 게 익숙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전혀 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필요한 질문들을 이제 쭉 드리고요. 그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아이를 이제 관찰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공간에 좀 적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안아주고 만지고 하진 않고 조금 아이가 적응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처음에 가서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이름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손도 잡고 이리 와보자고 했을 때 낯선 사람을 눈 마주치는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듣고 반응하는 게 있는지를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몸을 만져보죠. 다른 사람 접촉에 대해서 호기심 있게 반응하는지 아니면 접촉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항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가 껴안기도 살짝 해봅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말이 늦어서 오기 때문에 이제 말이 늦는 원인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제 껴안아 봅니다. 왜 그러냐면 껴안아서 혹시 싫으면 짜증을 내거나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기본 호흡 발성을 살펴볼 수 있고 이 주변 안면 근육을 얼마나 쓰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어서 아이가 언어 발달에 있어서 필요한 도구가 되는 이 조음기관을 충분히 사용하는지를 그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낯선 사람이 이제 안고 만지고 하면 자기가 이게 싫으면 이 사람하고 소통하면 돼요. 싫어요, 빼요, 아니 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랬어 하고 선생님이 그거를 듣고 그에 맞게 반응을 해주겠죠. 아니면 근처 바로 옆에 있는 엄마한테 엄마 이리 와 이렇게 엄마랑 소통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청하기 위한 언어를 사용을 하는지, 의사소통 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하는지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껴안기를 할 때 아이가 얼마나 힘을 잘 주는지도 좀 살펴보는데요. 힘을 준다는 거는 그만큼 이 신체를 인식하고 신체에 에서 일어나는 눈에 안 보이는 힘을 내는 그 과정들이 원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껴안기를 이렇게 할 때 빠져나와봐, 힘 줘봐, 와 힘 세다 이렇게 하면서 힘을 줘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힘을 잘 못 줘요. 허벅지랑 배에 힘을 줘서 이렇게 뻗치면 충분히 제가 이렇게 놓치고 놔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힘을 사실 잘 못 줍니다. 그게 시각초구, 청각초구로 인한 부분들도 있어요. 눈으로 귀로 확인할 수 있는 자극 위주로 받아들이다 보니 관절이 구부려지고 펴지는 이런 감각적인 것도 눈에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느껴지고 접촉이 느껴지는 거는 저항이 일어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힘을 잘 못 쓰는 거죠. 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게 되니까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껴안기를 해보고 아이의 소통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안면 근육 움직이는 거, 몸 쓰는 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사실 아이들이 상담실 들어오면 딱 보면 자폐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알 수 있어요. 바로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자꾸 아이들을 선생님 간지럼 펴줄게, 선생님 좋으니까 한 번만 안아줄게 자꾸 만져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상담실에서 안아보다 보면 아이들이 머리 뜯기도 하고 싫다고 막 밀치기도 하고, 그럼에도 제가 안아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눈으로 보기에 확실히 자폐 성향이 있지만 이 아이의 긍정적인 모습, 발전 가능적인 모습들을 조금 더 찾아내기 위해서 더 사실 안아줘요. 상담실에 들어와서 저를 거의 투명인간처럼 한 번도 안 쳐다보고 눈 맞춤도 안 했던 아이인데 껴안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저한테 가까이 오고 저를 쳐다보고 저한테 와서 오히려 또 안아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건 뭐냐, 아이가 부드럽고 그냥 편한 방법으로는 관계 형성이 빠르게 안 되지만 좀 더 제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관계 형성을 요구했을 때는 관계 형성이 된 거죠. 그럼 이 아이는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가볍게 봤을 때는 그 능력이 관찰이 안 되나,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손잡고 안아주고 말 걸어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을 때는 그 능력이 보이는 거죠. 그 능력은 어때요? 있는 거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더 찾아서 더 말씀드리고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이들을 꼭 만져보고 안아보고 하게 됩니다. 상담을 이미 받으셨던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상담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어떤 흐름으로 제가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제 눈에도 아이가 발달이 어떤 부분이 늦고 또 어떤 자폐 성향이 있는지 참 많이 보이지만 아이들은 분명히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잘 찾아서 키워주고 그것을 어떻게 잘 탐색해서 부모님들께 공유해 줄 수 있는지 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나는 친구들에게도 물론 이런 성향들이 있지만 원인이 아마 이거였지 않았을까라고 원인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물론 원인을 막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양육 환경들의 흐름을 쭉 보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 경험이 필요했는데 이게 부족했군요. 이 경험이 좀 없었어야 됐는데 이게 너무 많았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 경험이 많았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럼 이거를 충분히 경험을 늘려주고 혼자 놀고 책 보고 미디어 보는 시간이 좀 적었어요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았다. 그럼 이거를 최대한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원인을 알면 훨씬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상담 오신 분들이 최대한 가벼운 마음으로 가실 수 있도록 충분히 원인적인 거 같이 얘기하고 해결책 열심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가입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